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두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대분수는 띠대, 나눌 분, 셈수로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를 말합니다. 띠대를 보겠습니다. 띠대는 옷 위로 덮어서 매는 띠를 그렸습니다. 윗부분은 띠를 말 때 옷에 생기는 주름을 나타냈습니다. 띠라는 의미가 있고 띠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장식하다, 꾸미다의 의미도 있고 허리띠는 항상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다, 붙어 다니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눌 분을 보겠습니다. 나눌 분은 8팔과 칼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8팔은 원래 사물이 반으로 갈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칼도를 추가함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나뉜 후에는 사물이 내부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구별하다, 명백하다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분리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명은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셈수를 보겠습니다. 셈수는 끌누와 칠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끌누는 여러 가지 물건을 머리에 이고 있는 여자 노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칠복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셈수는 끌누와 칠복이 합쳐져서 손에 작대기를 들고 여자가 머리에 이고 있는 물건이 수량을 세고 있는 모습으로 셈, 세다 또는 수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수는 띠대, 나눌 분, 셈수로 2와 4분의 3과 같이 분수를 허리에 차고 있는 수라는 의미로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를 말합니다. 다음 단어는 부도체라는 단어입니다. 부도체는 아니 불, 인도할 도, 몸체로 전개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아니 불을 보겠습니다. 아니 불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글자입니다. 씨앗은 발화할 때 먼저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 싹이 땅 위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니다,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할 도를 보겠습니다. 인도할 도는 길도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도를 보면 길도는 쉬엄쉬엄 갈 착과 머리수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은 다니다, 돌다를 의미하는 단일행에서 오른쪽이 줄어든 부수인 좁은 거를 척과 발을 의미하는 그칠 지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길 가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입니다. 이 부수가 쓰이는 글자는 가다, 달리다 또는 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수는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위는 뿔을, 아래는 코를 그린 것으로 머리를 뜻하고 임금 또는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쉬엄쉬엄 갈 착과 머리수가 합쳐진 길도는 사람이 가는 곳이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도리나 도덕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의 길도에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더해진 인도할 도는 잘 지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끄다, 인도하다의 뜻입니다.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의 결합자입니다. 뼈골은 머리뼈와 어깨뼈 그리고 가슴뼈를 그린 모습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살을 의미하는 육달올이지만 살의 의미는 현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년풍은 굽을곡과 콩두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 콩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제기인데 그 그릇 위로 수북하게 진열된 음식이나 곡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가득하다, 풍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이 합쳐진 글자로서 뼈와 풍성한 살이 합쳐져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몸, 신체, 물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몸체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도체는 아니불, 인도할 도, 몸체로 전개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부도체의 반대어로는 전개가 잘 통한다는 의미의 도체가 있고 전개가 어떤 자극에 의해 통하다 안 통하다 하는 반만 전개가 통한다는 의미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분동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분동은 나눌 분, 구리 동으로 물건이 무게를 달 때 무게의 표준으로서 한쪽 저울판 위에 올려놓는 쇠붙이로 된 줄을 의미합니다. 나눌 분을 보겠습니다. 나눌 분은 8팔과 칼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8팔은 원래 사물이 반으로 갈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칼도를 추가함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나뉜 뒤에는 사물이 내부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구별하다, 명백하다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분리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명은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구리동을 보겠습니다. 구리동은 쇠금과 한 가지 동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한 가지 동을 보면 한 가지 동의 각골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윗부분은 무거운 가마이고 아랫부분은 입을 그렸습니다. 가마와 같은 무거운 것을 구령에 맞춰 함께 들어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은 한 가지, 같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동은 같다라는 의미의 한 가지 동에 쇠금이 결합되어 구리는 얼핏 보면 금 같아 보인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동으로 발음을 나타냈다고 보면 됩니다. 구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동은 나눌 분, 구리동으로 구리를 무게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물건이 무게를 달 때 무게의 표준으로서 한쪽 저울판 위에 올려놓는 쇠붙이로 된 줄을 의미합니다. 액체를 보겠습니다. 액체는 즙액, 몸체로 물이나 기름처럼 일정한 부피는 있으나 일정한 모양이 없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즙액을 보겠습니다. 즙액은 물수와 겨드랑이 액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땀을 의미하여서 진액, 즙, 겨드랑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원래 또역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또역의 각골문을 보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 큰 대자 양옆에 점이 찍혀 있는 모습으로 겨드랑이를 가리키는 지사문자입니다. 그런데 또역이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해석이 되면서 또, 만약, 가령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육달월과 액과 발음이 같은 밤야를 합쳐서 겨드랑이 액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야와 겨드랑이 액은 중국어 발음이 예로 같습니다. 참고로 밤야는 또 역에 저녁석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의 결합자입니다. 뼈골은 머리뼈와 어깨뼈 그리고 가슴뼈를 그린 모습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살을 의미하는 육달월이지만 살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년풍은 구불곡과 콩두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 콩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재기인데 그 그릇 위로 수북하게 진열된 음식이나 곡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가득하다, 풍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이 합쳐진 글자로서 뼈와 풍성한 살이 합쳐져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몸, 신체, 물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몸체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체는 즙액, 몸체로 물이나 기름처럼 일정한 부피는 있으나 일정한 모양이 없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5급 교과서 한자어 두 번째 영상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분수는 띠대, 나눌 분, 셈수로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를 말합니다. 부도체는 아니부, 인도할 도, 몸체로 전개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분동은 나눌 분, 구리동으로 물건이 무게를 달 때 무게의 표준으로서 한쪽 저울판 위에 올려놓는 쇠붙이로 된 줄을 의미하며 액체는 즙액, 몸체로 물이나 기름처럼 일정한 부피는 있으나 일정한 모양이 없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